벌써 7월 초인데 한낮 기온이 34도까지 올라가고 있죠? 이제 막 여름이 시작됐는데 벌써 이 정도라니 8월엔 얼마나 더울지 상상도 안 되실 거예요. 매년 여름마다 치솟는 전기요금 때문에 고민 많으셨을 텐데요. 에어컨 하루 종일 틀어놓으면 한 달 전기요금이 20만원, 30만원씩 나와서 깜짝 놀라신 경험 다들 있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45년간 환경공학을 연구해온 김태원입니다. 올해 72세가 된 저는 지난 30년간 에어컨 없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사는 전주의 작은 아파트에는 에어컨이 없어요. 그런데도 한여름 무더위에 시원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5년 전 여름 제가 에어컨 없이 시원하게 지내는 모습을 본 옆집 할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시원하게 지내세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제 비법을 알려드렸어요. 그 할머니께서 작년에 저를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덕분에 여름 전기요금이 3분의 1로 줄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에어컨 없이 지내게 된 계기를 말씀드릴게요. 2020년 여름 당시 67세였던 저는 극심한 무더위에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목과 어깨가 뻐근해지고 두통이 심해졌어요. 더 심각한 건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된 거였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냉방병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에어컨 바람에 오래 노출되면서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생긴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충격적이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에어컨 사용을 최대한 줄이는 게 좋습니다.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에어컨 없이도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말이에요. 환경공학자로서 45년간 쌓아온 지식을 총동원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공기순환의 원리, 습도 조절의 비밀, 열교환의 메커니즘까지 모든 것을 파헤쳤어요. 그리고 드디어 찾아낸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선풍기 업그레이드 비법입니다. 여러분, 올 여름이 얼마나 더울지 아시나요?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여름 평균 기온이 작년보다 2도 이상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더 충격적인 건 전기요금입니다. 에어컨 하루 8시간씩 한 달 사용하면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소형 에어컨도 15만원, 대형 에어컨은 25만원 이상 나옵니다. 3개월 여름철 전기요금만 60만원에서 90만원까지 나올 수 있어요.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큰 부담이죠.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건강입니다. 2023년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냉방병 발생률이 전년 대비 23% 증가했어요. 에어컨 바람에 오래 노출되면 근육과 관절이 경직되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어깨와 목 통증이 심해져요. 밤에 에어컨을 틀고 자면 수면의 질이 오히려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깊은 잠을 못 자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면 여러분은 올여름 내내 두 가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첫째, 몇십만 원의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되고요. 둘째, 냉방병으로 고생하며 건강까지 잃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따라하시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선풍기에 단 3가지만 추가하면 에어컨 부럽지 않은 시원함을 느끼실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재료비가 전혀 안 든다는 점입니다. 집에 이미 있는 것들만으로도 충분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총 5가지입니다. 첫째, 선풍기 효율을 3배 높이는 물의 마법. 둘째, 습도를 조절해서 체감 온도를 10도 낮추는 비법. 셋째, 공기순환을 최적화하는 선풍기 배치법. 넷째, 밤에 시원하게 잠들 수 있는 특별한 방법. 다섯째, 전기요금을 90% 절약하는 추가 팁까지.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45년간 환경공학을 연구한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용해 본 분들의 생생한 후기를 바탕으로 한 검증된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여름을 시원하게 나는 모든 비법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먼저 왜 선풍기만으로는 한계가 있는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선풍기는 단순히 공기를 움직이는 역할만 해요. 하지만 기온이 30도를 넘어가면 뜨거운 공기만 돌릴 뿐이어서 시원함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체감 온도를 낮추려면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해요. 온도, 습도, 그리고 공기 순환 속도입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조절해야 진짜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요. 제가 개발한 방법은 바로 이 원리를 활용한 겁니다. 물의 증발 냉각 효과와 공기 순환을 결합시켜서 에어컨 못지않은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증발 냉각이 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물이 증발할 때 주변의 열을 빼앗아 가면서 온도가 내려가는 현상이에요. 사막 지역에서 사용하는 전통적인 냉각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원리를 선풍기에 적용하면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 얼음물 수건 기법. 먼저 준비하실 것들이 있어요. 집에 있는 큰 수건 2장과 얼음물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 그리고 선풍기 한 대면 충분합니다.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수건을 차가운 얼음물에 충분히 적셔주세요. 그 다음 물기를 살짝 짜내되 완전히 마르지 않게 촉촉한 상태로 유지해 주시고요. 이 젖은 수건을 선풍기 뒤편에 걸어주시면 됩니다. 단 모터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선풍기는 중간 세기로 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선풍기 바람이 젖은 수건을 지나면서 차갑게 변해요. 수건에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 공기를 냉각시키는 거죠. 30분마다 수건을 다시 얼음물에 적셔주시면 계속 시원한 바람을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해봤는데 너무 번거롭더라고요. 30분마다 수건을 갈아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더 편리한 방법들을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방법, 물병 냉각 시스템. 이번엔 물 먹고 남은 페트병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큰 페트병 4개 정도와 굵은 소금, 그리고 물만 있으면 됩니다. 페트병에 물과 소금을 넣어주세요. 소금은 1스푼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넣으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 냉동실에서 하룻밤 정도 얼려주세요. 최소 6시간에서 8시간은 있어야 완전히 얼어요. 완전히 언 페트병들을 선풍기 앞에 반원형으로 배치해 주세요. 그리고 선풍기를 틀면 차가운 공기가 순환돼요. 소금을 조금만 넣어도 일반 물보다 어는 점이 낮아져서 더 오래 차갑게 유지돼요. 이 방법으로 하루 종일 시원한 바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 젤 아이스팩 활용법. 세 번째는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요즘 온라인 쇼핑 많이 하시잖아요? 냉동식품이나 아이스크림 주문하면 대형 젤 아이스팩이 공짜로 딸려와서 버리기 아까웠는데 이렇게 활용하시면 완벽해요. 준비물은 대형 젤 아이스팩 6개 정도와 얇은 수건이나 천, 그리고 선풍기예요. 택배 받을 때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까 따로 돈 들 일이 없어요. 먼저 젤 아이스팩을 냉동실에서 충분히 얼려주세요. 완전히 얼면 얇은 수건으로 아이스팩을 감싸주세요. 이건 결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물방울이 떨어지는 걸 막아주거든요. 그 다음 선풍기 주변에 배치하거나 선풍기 뒤에 고정해 주세요. 3개씩 교대로 사용하면서 나머지는 다시 냉동실에서 얼려주시면 돼요. 이 방법의 장점은 한번 얼리면 4시간에서 5시간까지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젤 아이스팩은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경제적이고요. 더 큰 효과를 원하시면 이 방법들을 조합해서 사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젤 아이스팩 2개와 페트병 2개를 함께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정말 에어컨 부럽지 않은 시원함을 느끼실 수 있어요. 특히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사용해 보세요. 체감 온도가 10도 이상 낮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두 번째 핵심은 습도 조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습도가 높으면 같은 온도라도 더 덥게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기온이 32도라도 습도가 80%면 체감 온도는 40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반대로 습도가 낮으면 온도가 좀 높아도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이 원리를 활용하는 거예요. 습도 조절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제습 효과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숯을 천에 싸서 방 곳곳에 놓아주세요. 수지 습기를 흡수해서 습도를 자연스럽게 낮춰줘요. 일주일에 한 번씩 햇볕에 말려서 재사용하시면 되니까 경제적이기도 하고요. 참수지 가장 좋지만 일반 수치라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공기순환을 최적화하는 방법이에요. 선풍기 한 대만 사용하시지 마시고 가능하면 두 대를 대각선으로 배치해 보세요. 하나는 밖에 공기를 안으로 들여보내고 다른 하나는 안에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러운 공기순환이 만들어져서 훨씬 시원해져요. 세 번째는 식물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페퍼민트나 유칼립투스 같은 식물을 키워보세요. 이런 식물들은 천연 냉각 효과가 있어요. 잎에서 나오는 천연 멘톨 성분이 시원함을 주거든요. 게다가 물을 주면서 증발 냉각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예요. 바닥 냉각법도 효과적이에요. 바닥이 차가우면 방 전체 온도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어요. 물걸레질을 자주 해주시면 바닥 온도를 2~3도 낮출 수 있어요. 특히 타일이나 마룻바닥에서는 효과가 더 좋아요. 하루에 2~3번 정도 시원한 물로 바닥을 닦아주시면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창문 활용법도 중요해요. 창문을 그냥 열어두시면 안 돼요. 낮에는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햇볕을 완전히 차단하시고 해가 진 후 밤 10시 이후에 창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밤 공기는 낮보다 5도에서 7도 정도 낮거든요. 이 차가운 공기를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가 하루 중 가장 시원한 시간이에요. 이때 선풍기로 밖에 차가운 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이시면 오전 내내 시원하게 지낼 수 있어요. 이제 밤에 시원하게 잠들 수 있는 특별한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밤에 잠을 못 자면 다음날 컨디션이 엉망이 되거든요. 수면 냉각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들이에요. 먼저 베개를 시원하게 만드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베개 속에 차가운 물을 넣은 작은 물병을 넣어주세요. 500ml 생수병 정도가 적당해요. 목 부분을 시원하게 해주면 전신이 시원해져요. 목에는 굵은 혈관들이 지나가거든요. 여기를 차갑게 해주면 차가운 피가 온몸으로 순환돼서 체온이 전체적으로 내려가요. 물병이 너무 차가워서 불편하시면 얇은 수건으로 한번 감싸주시면 돼요. 그래도 충분한 냉각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발 냉각법도 정말 효과적이에요. 잠들기 30분 전에 발을 찬물에 3분에서 5분 정도 담그세요. 발이 차가워지면 체온이 전체적으로 내려가요. 이건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방법이에요. 발바닥에는 열을 방출하는 혈관들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찬물이 너무 차가우시면 미지근한 물부터 시작해서 점점 차갑게 만들어 가세요. 갑자기 너무 찬물에 발을 담그면 오히려 혈관이 수축해서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선풍기 타이머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선풍기 타이머를 2시간으로 설정하세요. 잠들 때만 시원하게 하고 새벽에는 자동으로 꺼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감기 걸릴 걱정도 없고 전기도 절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선풍기 방향이에요. 몸에 직접 바람이 오지 않게 벽이나 천장을 향해서 틀어주세요. 간접적으로 공기가 순환되게 하는 거예요. 직접 바람을 쏘이면 목이나 어깨가 아플 수 있거든요. 침실 환경을 최적화하는 추가 팁들이에요.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두껍게 하세요. 낮 동안 들어오는 햇볕을 완전히 차단해야 밤에도 시원해요. 창문에 은박지를 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효과는 확실해요. 침대 시트를 면 소재나 대나무 소재로 바꿔보세요. 화학 섬유보다 통풍이 훨씬 잘 돼요.
특히 대나무 소재는 자연적인 냉감 효과가 있어서 여름에 정말 좋아요. 잠들기 전 루틴도 중요해요.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세요. 너무 차가운 물로 샤워하면 오히려 각성될 수 있어요. 미지근한 물로 샤워한 후에 선풍기 바람을 쏘이면 증발 냉각 효과로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가요. 잠옷도 가볍고 헐렁한 걸로 입으세요. 몸에 붙는 옷은 체온을 올려요. 면 소재의 가벼운 잠옷이 가장 좋고 너무 덥다 싶으면 속옷만 입고 주무셔도 돼요. 새벽에 깨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에요. 새벽 3, 4시쯤 더워서 깨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때를 대비해서 침대 옆에 차가운 물을 준비해 두세요. 깰 것 같으면 손목이나 목 뒤에 찬물을 살짝 묻혀주시면 다시 잠들 수 있어요. 물티슈를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마나 목, 손목에 차가운 물티슈를 몇 초간 대고 있으면 체온이 금세 내려가요. 바닥 관리법도 중요해요. 카펫이나 러그는 치워버리세요. 이런 것들이 열을 가둬둬서 실내 온도를 올려요. 대신 대리석이나 타일 같은 차가운 재질의 매트를 깔아보세요. 작년 여름 제 방법을 사용한 분들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어볼게요. 74세 김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년 여름 전기요금이 32만 원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연금 받아서 생활하는데 전기요금만 30만 원 넘게 나오니까 정말 부담스러웠거든요. 올해는 선생님 방법을 써봤는데 전기요금이 4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28만 원을 절약한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작년보다 훨씬 시원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부산에 사시는 68세 박정호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특히 밤에 잠들 때 정말 시원해요. 에어컨 틀고 자면 목이 아팠는데 이 방법은 자연스럽게 시원해서 좋아요. 아내도 무릎 관절염이 있어서 에어컨 바람을 못 쐬는데 이 방법은 관절에도 무리가 없어서 만족해요. 대구에 사시는 71세 이영희 할머니는 젤 아이스팩 방법을 특히 좋아하셨어요. 손자가 아이스크림 주문할 때마다 아이스팩이 한두 개씩 오는데 그냥 버리기 아까웠거든요. 이렇게 활용할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 혁신적이에요. 하루 종일 시원하고 돈도 안 들고 일석이조예요. 광주에 사시는 75세 최병국 어르신은 물병 냉각법을 애용하신다고 해요. 페트병에 소금물 얼려서 쓰는 방법이 제일 좋더라고요. 한 번 얼리면 하루 종일 시원하고 밤에 다시 얼려놓으면 다음 날 또 쓸 수 있어서 편해요. 전기요금도 90% 가까이 줄었어요. 이 방법들을 사용하실 때 꼭 지켜야 할 안전 수칙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전기 안전이 가장 중요해요. 젖은 수건이나 물이 선풍기 모터 부분에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감전 위험이 있거든요. 선풍기 주변에 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게 수건을 잘 짜주시고 물이 떨어질 만한 곳에는 방수포나 비닐을 깔아주세요. 선풍기 코드도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코드가 손상되어 있으면 화재 위험이 있어요. 특히 습한 환경에서 사용하시니까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위생 관리도 철저히 해주세요. 사용하는 수건은 매일 깨끗하게 빨아주세요. 젖은 상태로 오래 두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요. 특히 여름철에는 세균 번식이 빠르니까 더욱 신경 써 주셔야 해요. 물병도 3일마다 새 물로 교체해 주시고 병 자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젤 아이스팩도 사용 후에는 깨끗하게 닦아서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곰팡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습도가 너무 높아지지 않게 조절하세요. 습도계를 하나 사서 60% 이상 올라가지 않게 관리해 주시면 돼요. 건강관리도 놓치지 마세요. 선풍기 바람을 직접 몸에 오래 쏘이지 마세요. 특히 목과 어깨 부분은 주의해서 보호하셔야 해요. 직접 바람을 쏘이면 근육이 경직되고 관절이 아플 수 있거든요. 몸이 너무 차가워지면 얇은 담요를 덮어주세요. 급격한 체온 변화는 몸에 무리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니까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너무 차가운 물에 갑자기 발을 담그지 마세요. 혈관이 급격히 수축해서 혈압이 올라갈 수 있어요. 미지근한 물부터 시작해서 점점 차갑게 해주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발 냉각법을 사용하실 때 특히 주의하세요. 감각이 둔해져서 너무 차가운 물에 발을 담가도 모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제가 45년간의 환경공학 연구를 바탕으로 알려드린 모든 방법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집에 있는 수건과 페트병, 택배로 받은 아이스팩만으로도 에어컨 부럽지 않은 시원함을 만들 수 있어요. 습도 조절과 공기순환을 최적화하면 체감 온도를 10도 이상 낮출 수 있고 전기요금은 90%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건강에도 훨씬 좋다는 점이에요. 자연스러운 냉각 방법이라서 냉방병 걱정도 없고 관절이나 근육에도 무리가 가지 않아요. 밤잠도 깊게 주무실 수 있고요. 이 모든 방법들은 제가 직접 3년간 사용해보고 수백 명의 어르신들께 추천해서 효과를 검증받은 방법들입니다. 과학적 근거도 확실하고 안전성도 입증되었어요. 올 여름부터는 전기요금 걱정 없이 시원하게 지내세요. 에어컨 사용료로 매달 30만원씩 나가던 돈을 아껴서 손자들 용돈도 주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여행도 다녀오세요. 처음에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며칠만 해보시면 익숙해지고 일주일 후에는 없어서는 안 될 여름 필수품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사용 후기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모르면 여름 내내 손해, 아시면 평생 이득인 이 방법들을 꼭 실천해 보시고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